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11일 일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 경마의 휴장으로 인해서 일요일 경마는 서울 경마 총 15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1년에 딱 2번 있는 서울 경마로만 시행되는 이 일요일 경마가 되겠는데요. 자, 서울 경마만 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롯이 서울 경마 즐기실 수 있는 찬스가 되겠죠. 역시 휴장 이후에 2주 만에 시행되는 이 서울 경마, 특히나 일요 경마 편성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도 눈에 띄지만 매경주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하는 레이스의 복병 가치가 높은 말들도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자, 휴장 이후 이루어지는 서울 경마 일요일 결승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물 또한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게이트까지 좋아졌고 힘도 차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체중이 연결이 되는, 당일 체중이 급격하게 30kg, 40kg 빠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이번 청풍난양, 여기서 좀 더 가치를 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BK 빅터 같은 경우도 오랜 휴양 속에서도 직전 재검 당시에는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결코 최선이 아닌 말머리에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선두권 자체가 굉장히 약한 구도이기 때문에 초반에 선두권만 자리를 잡아줘도 토원 임팩트는 여기서 입상 자체에 대한 의심은 크게 없다.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라고 강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로열스 때도 인정을 하고 갈 만은 해요. 봉공초 때의 벽을 넘는 말들이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 벽을 넘어섰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곽에서 서서히 중속을 활용해서 올라왔다는 점도, 전개 이점도. 7번 헌터파크는 직전 경주에 상당히 안정적인 선임력을 보여주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현등급에 확실하게 적응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더 점쳐볼 수 있겠고, 인코스 2번 게이트 들어와 있는 상황, 현등급에서의 단거리에서의 경쟁력이 확실히 보증이 되어 있는 말, 이번 배짱의 호전세. 복귀전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입니다. 훈련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3번 화랑의 챔피언이 되겠고요.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죠. 직전에 그렇게 외곽 전개보다 이번에는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선두 가담해서 더욱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연투기 대치가 높은 말 7번 천년의 울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만큼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 이점 살릴 5번 닥터시크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레이스 흐름도 그리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이 9번 텍사스 시대가 수월하게 가장 유리한 위치 선점 가능한 가운데 1600m 적정거리 출전, 직전보다는 편성이 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9번 자, 텍사스 시대를 강조를 드립니다. 약한 구도 속에 2번 인디언 강자가 결국은 3코너 진입 전에 2, 3선 가담할 겁니다. 레이스를 펼치면 입상시 전개까지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2번 인디언 강자가 되겠고요. 5번 파이널 에너지를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최근 2주간의 훈련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말. 이 정도의 경지력이라고 한다면 상승세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현재 2등급 즉시 전력감으로 충분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말들이 모두 선행마저. 9번 지국천왕, 8번 위대한 비상. 운이 좋게 2번, 9번 이렇게 붙어서 2마리만 붙거나 딱 2마리만 듀엣 형식이 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3주의 경합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중에 한주는 살아남을 것. 현등급에서, 외산 3등급에서, 혼합 3등급에서 1800m의 경험이 있고요. 2번의 3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번 경주에서 2번, 12번, 이 강이 정말 유력해요. 입상권 도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깬다면 6번 투펠로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6등급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하지만 이창래 입상 경험이 있는 말도 있고요. 자,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과 전개 이점을 살려볼 한도의 마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최근에 다소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전개를 잘못 풀어내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의 복수전도 기대가 됩니다. 실전을 거듭할수록 뚜렷하게 힘들어찬 면모를 이번에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은 또 어떤 말필들이 있는지, 자, 1월 스타트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4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미승리마 경주인 것은 분명하고요. 더 보여줄 거리 분명히 있는데 이 말들이 왜 요만큼밖에 못 뛸까가 늘 아쉬웠던 말들이 편성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7번 킹스 캐리지 그리고 9번 디아볼라 먼저 놓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7번 킹스 캐리지는 이미 직직전 경주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분명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선 추입이 모두 자유로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직전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은 딱 그 정도. 선위권에 바짝 추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정도에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던 말이 바로 7번 킹스 캐리지입니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완성도가 높았던 걸음은 분명히 아니에요. 기본기로 뛰었던 걸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힘이 차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완성이 돼가기 시작하고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으로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순위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3위 승급 착순이에요. 3위만 2번에서 분명히 순위 상승이 이루어지고 승급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 가져보겠습니다. 9번 디아볼라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말도 직직전 경주에서도 훈련식 컨디션이 워낙 좋았었던 말이고, 그렇다 보니 당시에 인기 1위까지 올라갔었던 말인데 킹스 캐리지에게도 밀리는 걸음으로 5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출전했던 경주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상 출전 주기로 이번에는 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 강도 자체를 올리지 못했던 점 때문에 7번 킹스 캐리지를 우선순위에 두기는 했습니다만 9번 디아볼라 역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인 것은 분명해요. 이것을 실전으로 얼마만큼 발휘를 해주느냐가 관건이겠죠. 그 외의 말로는 6번 원더풀 힐스와 데뷔전 이후에 이제 2전째 치르고 있는 12번 최강 캠프를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 6번 원더풀 힐스는 마체가 작아서 분명히 그 라스트 추입 탄력의 그 한 발을 쓰는 그 구간이 어딘가,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순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경주는 자신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들보다는 다소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난 상황이라서 6번 원더풀 힐스의 선입후 추입 기대치를 높여보겠고요. 12번 최강 캠프 데뷔전 1300m는 잊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분명히 재심을 치르면서 확실히 좋아진 걸음이라서 최강 캠프의 선입력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는 마필들은 모두 똑같고요. 순위 자체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보면 디아볼라가 잠재력은 분명히 앞서 있다고 봐요. 주행심사부터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걸음이 여유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직전보다도 편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 이제 스피드가 보강이 되고 있다는 점. 저는 이제 반대로 7번 킹스 캐리지가 보여준 걸음은 좋지만 이번에도 골마개의 여파 때문에 주기가 많이 늘어진 그 점 때문에 고마 디아볼라를 좀 더 선택의 폭을 높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7번 킹스 캐리지, 12번 최강 캠프, 외측기댐과 주행 거부 악벽도 이제 많이 수치가 되는 모습이라서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더플리스까지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제 4두 모두 이 안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김지영 의원께서 매번 출전할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던 마필이고, 훈련 성과는 상당히 좋았던 그 마필, 어떤 마필인지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11번 블루밴드죠. 기대 이하의 성적이에요. 계속 따라가도 안 되고, 앞선에 붙여놓고 가도 안 되고, 계속 훈련만 좋고 실전에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망사가면 해제하고 망사 눈가면을 해제하고 이제 망사가면으로 장구 교체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는 만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심을 조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11번 블루밴드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저 사실 블루밴드는 직전에 조금씩 이렇게 놓기 시작했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액톤파크하고 플리 그 조합이면은 분명히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데 록밴드만큼은 띄워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뛰고 있을까? 앞말이라 그런가? 라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했던 전력인데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는 순발력 대비 지구력이 많이 부족해요.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현종 기수가 추입 시도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 말은 기본적으로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늦게 차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 적어도 이번만큼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11번 블루밴드 향후 혈통 기대치답게 뛰어줄 전력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힘들어찬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켜보자. 이런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11번 블루밴드에 대한 평가였고요. 당일 7번 킹스캐리지와 9번 디아블라가 많은 주목을 받을 구도입니다. 이번 경기 편성이요. 선행마는 분명 존재합니다만 약한 전력의 선행마들이 포진해 있죠. 9번, 8번 서울시티, 안쪽에 3번 금노래 등등 지구력이 담보되지 않은 선행마 구도 속에 7번 킹스캐리지가 가장 유리하게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연속 3착이긴 합니다만 모두 이제 빠른 페이스의 적응 능력을 충분히 배양했다라는 평가고 이번에 망설가면 승인 장구까지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자, 앞선 선두권 선행마들의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선에서 가장 수월하게 응수 가능한 7번 킹스캐리지가 드디어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이한 듯합니다. 9번 디아블라도 데뷔 전과 두 번째 경주는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그 스피드 부족한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직전에 충분한 변화를 보였고 발주도 좀 매끄러워졌죠. 여기 12번 최강 캠프가 오랜만에 복귀전 나서는 가운데 과거에 급격하게 기대는 악벽을 선보였던 마필이었습니다만 공백 이후에 최근에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직진성이 보강된 모습을 보였죠. 4번 천년의 고도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경주 실격 이후 파행과 골마겸 등으로 공백이 있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이고는 있는데 직전에 4번 천년의 고도는 반템포 늦발이 이후 스프링 스피드가 여전히 부족한 면모로 홈이 쳐졌고 인코스에서 몰에 맞고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뒤늦은 추격 역시 직선에서의 걸음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향상되지 않았나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된 말이 4번 천년의 고도입니다. 실전 거듭할수록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고 앞선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요 4번 천년의 고도도 직선에서 한 발 역습이 가능한 마필로 보이는데 김지영 위원요 4번 천년의 고도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마 문세영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징후 없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 마방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아실 거예요. 문세영 기수를 기용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말의 마지막 능력까지 뽑아달라는 뜻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한번 붙여서 최선 버티기를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말 역시 지구력에 대한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추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말들의 순발력 이후에 버텨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번 경기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선의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 앞선 약한 구도에 가장 높은 기대치를 보여줄 7번 킹스캐리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9개의 마필들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5등급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빠른 선행마들도 은근히 많이 포진해 있고요. 선두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되는 가운데 과연 최후의 승자는 어떤 말이 될지 자 그런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제가 분석했고요. 제가 설명드리기로 돼 있는 경주였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이죠. 너무 편성이 어려웠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뭐 어렵겠어 생각하고 분석을 들어갔는데 어려워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전 이경주 때문에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습니다. 분석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9마리 중에서 앞말이 6마리고 순말이 3마리인데 그 순말들의 경쟁력도 좋지만 앞말들의 기복성 그 문제 자체도 너무 기복을 보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주는 인기만 안쪽 2번마 가버풀킨도 단점이 있고 나머지 마필도 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거리 자체에서 가장 따라가는 데서 유리한 마필이 누군가라 판단해 봤을 때 저는 5마 금로열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경주였어요. 결론은 금로열.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금로열이란 마필 자체는 단거리 페이스 자체에서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입상을 가져갔던 전력이죠. 최근 2번의 경주 자체에서는 한 번은 너무 빠른 페이스, 한 번은 직전에 외선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전개가 좀 매끄럽지 못했고요. 약간의 이제 충돌 피해가 있긴 했었는데 진로가 막혔던 부분도 있었고요. 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해요. 근데 나머지 지금 안쪽부터 캠프 바다부터 시작해서요. 논스퍼 플라잉, 뭐 6번마 프라임킹, 7번 라운브라이언, 8번 나무킹까지 누가 선행 거도 할 말은 없거든요. 그 레이스에서 다투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모래도 잘 맞는 금로열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10주간의 주기지만 마필 자체가 큰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필 다지기 위함이었었고요. 이번에는 기존에 착용했었던 트라이빙 러길 제갈을 해제하고 반갈이 큰고리 제갈로 제갈까지 교체하면서 의지를 보였던 따라갔을 때 가장 유리한 5마 금로열 이번 연도 편성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전권에서는 2번마 가버풀킨, 1번마 캠프바담, 그리고 6번마 프라임킨, 3두의 앞마를 보고 있는데요. 2번 가버풀킨이 보여준 능력은 분명히 세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단점이 뭐냐면 이탈이 안 빨라요. 이탈이 빠르지 않고 좀 이탈 받고 나서 몰고 갔을 때 이제 스피드를 보여주는 전력이다 보니까 뭐 6월달과 4월달의 경주는 몰고 가면서 뭐 선행과 뭐 선입권에서 좋은 모습을 활약했었는데 직전의 경주에서는 조금씩 전개를 밀리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문세영 기수다 보니까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번 경주 수차권에서는 좀 더 높은 평가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고요. 1번마 캠프바다란 마필 역시도 선행을 갔을 때 유리한데 인코스잖아요. 최단 거리 1000m 인코스의 캠프바다의 스피드, 선행 성공 시의 모습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고 6번마 프라임킨도 늘어난 거리는 분명히 아쉽습니다. 늘어난 거리 적응력이 계속 떨어져요. 하지만 1000m만큼은 싸워주는 경주 운영에서도 계속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6번 프라임킨까지 강조드리면서 3두의 앞말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는 5번마 금러회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주예요. 사실 이게 9두이기 때문에 결국 인기도는 뭐 한두 마리는 제외할 수 있는 말들이 있으니까 엇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경주입니다. 축 잡기도 어렵고 축을 잡지 않고 가기에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참 어려운 경주를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게 걱정이 되는데 5번 금로야를 축으로 잡고 나오셔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가 5번 금로야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2번 가버풀킨 축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축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가버풀킨은 직전 경주에 제 방송 추천 경주였죠. 당시에 인기 1위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미룹니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가버풀킨의 자세한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뭐 유튜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시원시원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고요. 이번 가버풀킨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는 순위 상승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말의 컨디션 호전세, 직전인 컨디션 난조였고 지금 호전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가버풀킨의 선입력, 모래를 안 맞는 전개 속에서의 선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6번 프라임킨 설명 잘 들었고 1번 캠프바다는 저는 선행 강공이 주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금로열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5번 금로열은 저는 순위를 밀어놓고 차마 배제를 못했습니다. 이 말이 선행을 나갈까 봐예요. 추입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말은 앞말들한테 약한 곳이 분명합니다. 둘러싸여져 있는 앞말들 속에서는 양보정신, 레이디버스트가 상당히 투철하게 배어있는 말이 아닌가 싶을 만큼 직전 경주에서 도대체 왜 졌는지 그거 분석하는데 저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반면에 그 전에 앞말들이랑 똑같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행을 나가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5번 금로열을 선행을
선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입하면 안말들한테 또 양보하지 않을까요? 전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선입이에요, 선입. 저도 추입 안 봐요. 선입 보고 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말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확정된 결과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확신이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라운스톰이라는 빠른 마필이 끌었던 페이스도 잘 견디면서 따라갔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4월 달의 경주는 승급 첫 도전이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 직전은 외선에서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편하게 전예를 못했던 그 부분이 이 마필에게 좀 발목을 잡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갑옷 풀기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만 훈련 패턴이 너무 약해졌다는 점도 마음에 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래 맞으면 이 마필 위험하거든요. 근데 1번 캠프바다 3번 노스터 플레인 빵 치고 나가버리면 상당히 재밌어질 수 있어요. 쳐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3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따라가는 빠른 페이스에서 계속 경험이 많았던 금로열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은근히 그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느껴지는 경주가 이 5경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발빠른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구도 속에 과연 어떤 말이 레이스를 수월하게 앞선에서 주도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해한 구도가 되겠죠. 선행마 전력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 말이 편하게 단독 선행이다라고 현재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레이스가 되겠는데 일단 이번 갑옷 풀기는 그렇죠. 직전에 최악의 컨디션에서 뛰어왔던 그 능력, 액면 때문에 많이 인기를 모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4차 아쉬운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만 김지영 위원의 설명대로 이번에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컨디션 충분히 회복을 했고 선두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 모래 덜 맞고 선두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 갑옷 풀킨 요 편성에서는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동일 위원이 잘 설명해 주신 5번 금로열도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지 없는 가운데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3번 논스톱 플라잉도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 말도 과거 선행 강공작전으로 이제 우승 전력이 있고 승급 이후에는 계속 부진하고 있지만 직전에 게이트 외곽 조건 지속적으로 밀어 외선에서 결국은 코너에서 선두 강타를 하고 다소 이제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직전에도 좀 결대로 좀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달라진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3번 노스톱 플라잉도요 굳이 요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면 좋겠지만 못 나서더라도 결대로 따라가며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은 힘한배 잘된 선입전이라면은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내린 거리에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백동일 위원, 요 3번 논스톱 플라잉의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조금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요. 이제 논스톱 플라잉 같은 경우에서 선행을 좀 성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가면 갇히거든요. 잘못하면 캠프 바다가 무조건 선행 가려고 치고 나올 것이고 갑옷 풀기도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밀고 나올 겁니다. 근데 논스톱 플라잉이 어설프게 탔다가는 외선에서 덮치는 달리는 레이스라던가 프라잉킨, 라운 브라이언에게 아예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논스톱 플라잉은 직전에 무리한 코너에서 이선 선행을 나서기도 했지만 약간 끌었던 것도 원인이 됐었거든요. 끄는 것을 초반에 잡아주다가 기승했던 방출시키스가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가자, 넘어가자. 넘어갔는데 안 돼버린 거죠. 선행 갔을 때 파괴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 경주의 키는 논스톱 플라잉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밀면 이마필 굉장히 빠르게 나가요. 그래서 이마필이 선행 갔을 때 레이스가 어떻게 흐트러질까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만 입상권으로 가기에는 압박이 좀 심하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로 예측이 되는 이 5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서울 5경주는요. 바로 5번 금로열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5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자, 단거리 레이스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이 이번에도 전개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연투기대체 높은 말 한두가 눈에 띄고요. 도전권들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마는 당연히 4번 플라잉 블릿이 되겠죠. 자,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선 데뷔 후 계속해서
자, 출전을 펼치다가 지난 월 1일 경주부터 선행을 나서더니 최근에 계속해서 선행 강공 작전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뚜렷하게 들어찼고 이제 순발력이 완연하게 보강된 모습 속에 단거리 레이스에서 자기 주도 레이스로 선행 강공 작전이 최근 계속해서 주요하고 있죠. 직전의 승급자 무대에서도 당시 출발 후 추돌 여파는 있었습니다만 밀어 선행을 받아냈고요. 빠릿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장악에 나서 막판에 직선에서 채찍 동력 추진 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다시 한번 연승 가도를 달렸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발주 다시 한번 보완했고요. 요 편성에서도 4번 플라잉 블릿이 어렵지 않게 선행을 받아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늘어난 다시 한번 1300m 적정거리 실전에 선행 1승기 대치가 높은 말 4번 플라잉 블릿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5번 페더럴 케이스 안쪽에 2번 대한일품 그리고 선입 적응 능력을 직전에 배양한 6번 백상이 있는데 자, 5번 페더럴 케이스는 지난 4월 달에 좀 개인 대염 병력도 좀 있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최근에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자, 직전 경주는 코스 안쪽에 경합 피해 3선에서 인코스 선입전을 펼쳐나가면서 다소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종반의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 3착을 했던 말이죠. 어느 정도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내측 전개를 펼치며 살짝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경쟁력을 배양하고 있는 말 5번 페더럴 케이스의 선전 기대치 우선적으로 기대치가 높겠고요. 2번 대한일품이 1억 원짜리 고가에 맞불 과거 기대는 합격도 있었고 자, 모래 민감성도 노출했던 말인데 직전 경주 모래 피해 선두 외곽에서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며 드디어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도 얼마만큼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스마트하게 풀어내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는 김효정 기수가 재결승을 하죠. 2번 대한일품의 연투 기대치를 강조드리고요. 6번 백상이 자, 과거 선행 강공 작전으로 2차례 입상 이후에 승급. 자, 최근 경주 6월 2일 경주는 코너 4코너까지 외측 사행하는 악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당시 치부가 이끄는 선두 빠른 페이스 자, 2선에서 차분하게 응수하며 막판까지 제법 끈기를 보였습니다. 자, 선입 따라가는 전개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죠. 6번 백상 자, 이번 경주 4번 플라잉 블릿이 이끄는 페이스 바로 선두 2선 외곽에서 2선에서 전개 응수를 펼치며 자, 선입 배양 능력 선입 적응력까지 이제 배양된 만큼 이번에 그 결과물 6번 백상이 보여줄 듯합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단독 선행 1순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4번 플라잉 블릿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플라잉 블릿의 선행 강공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선행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걱정이네요. 저도 물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행을 나갈까 봐. 그래서 저는 중심에 5번 페더럴 캣을 놓고 갑니다. 심지어는 페더럴 캣이 마음을 먹으면 플라잉 블릿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 이탈하는 그 문 열리자마자 땅 치고 나가는 그게 선행이라고 한다면 넘어서는 말들은 그러면 다 추임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3코너에서 4코너까지의 그 초중속까지 보고선 선행말을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서 4번 플라잉 블릿을 아예 버티는 나머지 말들이 이 말이 빵 치고 나가는 거기에 기가 눌려서 다 모두 따라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4번 플라잉 블릿을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5번 페더럴 캣은 상대적으로 따라가도 되는 유형의 선입형 말이기 때문에 5번 페더럴 캣의 선입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직전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 때문에 추입 타이밍이 늦었고 직전 경주는 너무 빠른 상대를 쫓아가다가 버거워했고 그래서 추임마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고 이번 경주에서는 본인이 레이스를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빠른 흐름을 응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5번 페더럴 캣에 대해서 점수를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말들 6번 백상 그리고 2번 대한일품 모두 선행 말들로 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8번 대천 히어로죠. 8번 대천 히어로가 선행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번 대천 히어로도 만만치 않게 빠른 선행마인데 이 말의 선행 가능성과 입상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승기수가 김옥성 기수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 적극적인 레이스로 교란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초반에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은 내측에 있는 말들을 넘어서고 힘 소진이 분명 있기 때문에 페이스 안배가 안 될 것입니다. 선행을 나선다 한들 요 8번
대천 이후로는 요 편성에서는 높게 평가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듣다 보니까 뭐 스윙 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자칫 전개 싸움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딱 머릿속에 스쳐가기도 하네요. 그래도 저도 4번 플라잉 블릿이 안말치고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기특하긴 해요. 발주가 안 됐거든요, 잘. 근데 6월 달에 늑발을 했어요. 늑발하고 중속으로 올라와서 선두권 레이스를 장악하더니 우승 거두더니 직전에 연투를 코스가 좋았다 할지라도 연투를 가져갔던 그 모습 자체는 최근의 성장세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 플라잉 블릿의 성장세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5번 페더럴캣 이견 없습니다. 6번 백상도 이견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이 오히려 코스나 전기점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번 브레이킨이거든요. 브레이킨이라는 마필도 순간 스피드가 좋아서 선행 레이스도 주도가 가능했어요. 따라가는 전기의 가능성도 분명히 보여준 입상 경력도 있는 전력이기도 하고요. 5월달의 경주, 6월달의 경주는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던 페이스에서 취입으로 한번 가능성을 보였던 모습이고 직전 1700에서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스피드감을 보여줬죠. 근데 코스가 1번 게이트면 상대보다 싸우지 않고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이킨이 뭐 대한일폰 모래맞은 못 띄워주고 백상도 장악해야 하고 대천 이어로가 압박하던 그 구도에 오히려 안쪽에서 차분히 따라가 준다라면 이 마필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브레이킨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순발력이 좀 있는 말이죠. 과거 두 차례 입상에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선두 외곽 따라가며 입상을 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직전에 1700m는 늘어난 거리 적응을 못했죠. 거리 내린 부분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만 안쪽 게이트가 썩 유리해 보이지 않아요. 내측에 갇힐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선에서 타는 것보다 모래를 피해 외측으로 빼서 타준다라면은 일반 브레이킨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고 전개 이점을 살려볼 좀 더 요편성에서 가능성이 높은 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일반 브레이킨은 상대적으로 하위 순위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4번 플라잉 블릿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풀게이트 편성,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혼전 구도고요.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입상 성패에 많은 영향을 끼칠 듯한데요. 최근에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나갈 연투 기대치 높은 말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절전을 일거에 만회할 편성욱이 만난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이 가는 구도입니다. 자, 접전 레이스의 7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 중반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7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뭐 별점 B형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컨디션 회복세가 더 빨랐느냐. 지금 이 시점에 능력치의 차이가 아니고요. 누가 컨디션을 더 빠르게 회복을 한 상태로 출전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 중심에 8번 대군의 검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서도 편성상의 호기는 분명했었던 대군의 검이었습니다만 불과 한 달 전에 어깨 파행으로 인해서 출전이 제외가 됐었던 경험이 있죠. 이후에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한 상태로 직전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컨디션이 베스트라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리지 못했었던 점이 서운할 만큼 억울했을 만큼 실전 경주력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컨디션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이고요. 병력은 다 회복을 했고 컨디션까지 회복을 해가고 있는 8번 대군의 검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병력까지 극복을 했었던 그 근성 있는 걸음을 실전에서의 우승으로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선행 강공작전이라고 한다면 12번 하늘을 달리다인데요. 하늘을 달리다는 솔직히 우리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저도 추천을 드리면서도 정말
이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추천을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 강공작전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입이 다 돼요. 선행 강공작전 6번 클리언트 히어로가 나갈 수도 있겠고요. 기습적으로 뭐 7번 구카이로나 9번 잘러지 등이 도전이 가능하기는 한데 마음 먹고 뛰는 12번 하늘을 달리다가 컨디션까지 회복을 하고 훈련 튼튼하게 해놓고 출전하고 있는 이상 외곽으로 밀렸어도 선행에 대한 배려는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1번 인듀어런스와 5번 릴 페트론이 그 상대 말들이 되겠고요. 1번 인듀어런스는 직전 여태까지 지금 57 높은 부담 중량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면서 2위만 2번을 하고 승급을 한 상태이지만 가벼워진 한결 가벼워진 부담 중량이라고 한다면 승급전이 무서울 상황이 아닐 만큼 승급전 편성 강도가 지금 약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려야 되겠고요. 5번 릴 페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 왜 그거밖에 뛰지 못했을까? 훈련 시의 컨디션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 봤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했었던 전력인데 확실히 직전보다는 더 좋아진 컨디션으로 안장을 교체하고 출전하고 있는 이상 5번 릴 페트론의 강공은 필연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7경주 반드시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님의 추천 영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군의 검 그쵸? 뭐 당시 편성에서 대군의 검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들 다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병력 자체에서 견파행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한 병력이거든요. 그 견파행을 있었던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극히 드물어서 예전에 MC하고 저랑 이제 농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와 견파행 때문에 망했다. 서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대군의 검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하고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번에도 의지가 상당히 좋아요. 뭐 장구배 하나도 계속 주고 있고 저 역시 높게 평가해보고 인디어런스 5번 릴 페트론 12번 하늘을 달리다까지도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대군의 검도 회복세의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뭐 1번 인디어런스는 검증이 필요하고 릴 페트론이라던가 10번 하늘을 달리다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못 뛰어주고 있거든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싱싱한 마필들의 성장세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4번 불굴의 러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3세 마필로서 데뷔전 자체에서는 적응을 못했지만 직전의 경주 약간 처져 있는 전개 속에서도 막판의 그 추임력은 분명히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현종께서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추입도 잘해주고 코스 이점에 약간 기복형의 마필들이라면 늘어난 거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4번 불굴의 러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이현종 기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열심히 타는 기수는 언제나 사랑하죠. 5번째로다가 내려놨습니다. 4번 불굴의 러너. 근데 순위가 밀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직전 경주가 물론 킹즈 스틱과 DK 나린으로 우리는 재미를 봤던 경주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아메리칸 포스원이라는 결정적인 인기를 모았었던 말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굴의 러너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부질이란 얘기죠. 이현종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되어 있고 이현종 기수가 데뷔전에서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의 특성은 좀 더 알고 있을 것이고요. 약간 흔들리는 주행이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결정타입니다. 실제로 직전에도 기대는 바깥으로 치우치는 주행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교정을 해서 출전을 하느냐. 마무리 훈련까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만 주중까지는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어서 순위는 밀렸고 당일 컨디션은 꼭 살펴보고 추천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불굴의 러너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주행 불량한 부분이 완벽하게 교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 견해 때문에 다소 이제 4번 불굴의 러너에 대해서는 하이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8번 대군의 검 그렇죠. 직전에 컨디션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병력이 여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다라는 부분은 마필 내재된 기본 기량이 워낙에 출중하다라는 거죠. 김지영 의원의 설명대로 8번 대군의 검은 이번에 아주 베스트 컨디션으로 병력 여파 없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예측해 주셨습니다. 12번 하늘을 달리다는 요 편성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하고요. 5번 릴 페트론이 2선에 붙겠죠. 그러면 6번 클리어 피오로가 있습니다. 3등급에서 부진 4등급으로 강급이 된 말인데 직전 경주 분명
자, 터프라인이 이끄는 페이스에서 추입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3차기였잖아요.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이제 강급 이후 세 번째 경주. 역시 직선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6번 클리너 피오로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김지영 의원, 6번 클리너 피오로의 종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클리너 피오로라는 말도 특이하지만 저는 가끔가다 김덕현 기수의 기승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클리너 피오로라는 말이 뭐 그 당시 편성에서 아예 뭐 안 되는 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위권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3등급에서는 기습적으로 선행도 시도했던 전력입니다. 그 말 가지고 추입으로 올려붙이는 그 김덕현 기수의 그 안정된 믿음감이, 말에 대한 믿음이 저는 오히려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 추입마로서는 매력 없습니다. 추입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6번 클리너 피오로. 편성의 선행은 나서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 과연 당일 어떤 전개를 펼쳐낼지 사뭇 기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이번에는 컨디션까지 뚜렷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연투에 도전하는 마필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8번 대군의 검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다수의 마필들 언급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컨디션 상승세가 역력한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1월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1월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 드릴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단거리 무대에서 꾸준하게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고요. 달리 말하면은 자력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말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9번 장산플라이입니다. 5등급 굿바이 무대 5월 12일 날 동거리를 우승했고요. 직전에 승급전에서는 당시 이제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서서 중위권에 수임한 배를 했고 뒷직선에 3선입하면서 그래도 끈기 있는 3착을 했던 전력이죠.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적정거리 1300m 출전을 합니다. 과거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도 선두권 레이스룸에 상당히 적극적인 선입전 펼치면서도 입상할 정도로 이 1300m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자, 살짝 휴양을 다녀왔고요. 요 9번 장산플라이 적정거리 이번 경주는 입상 기대치가 높은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9번 장산플라이가 되겠고요. 자, 10번 검향이 최근에 3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직전에 우승 이끌어낸 멀로 기수의 재기용이죠. 직전 경주는 다소 이제 출발 후 살짝 내치게 됐습니다만 3코너부터 가속을 붙였고 외곽 무리하게 이제 감아서 전개를 펼쳤죠. 다소 중반부에 그 전개 풀어나가는 과정이 다소 무리가 아니었나 싶음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아주 압도적인 결정력을 선보였죠. 결승선이나 끝걸음 여력도 좋았고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300m도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데 직전에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막판 걸음을 보였던 만큼 승급전에 52의 부담 중량이라면 요 10번 이 검양의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6번 스마일 거리. 자,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모두 안말 대상 경주 출전의 졸전이었습니다만 그 전 경주를 보면은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1700m까지 입상을 했었고 4월 14일 날은 TCK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죠. 최근 두 번의 안말 대상 경주에서는 졸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재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이는 6번 스마일 거리 되겠고요. 여기 안쪽에 2번 헤들매가 한동안 늑발 악벽이 도졌던 마필인데 3월 10일 날은 발주 늑발하고도 입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막강한 근성을 보였죠. 직전 경주는 발주가 매끄러워진 가운데 경합필 선두 선입전에서 인코스 선입을 타면서 3착을 했는데 한결 발주 능력도 향상이 되었고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이번 해들매까지 도전 가능한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9번 장산 플라이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말씀드린 3두 내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중에서도 당일 컨디션 절정의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도 9번 장산 플라이를 가장 강하게 보고 있고요. 6번 스마일걸도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 이번 해들매도 뭐 직전에 좀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이니까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지는 말은 3번 더 지존입니다. 분명히 직전 경기에도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었던 2강 구도 중에 한두였음에도 결국 덜미를 잡혔었던 모습은 아쉬워요. 하지만 이 말이 더 계속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이다가 직전 경주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컨디션 회복술이 보이기 시작한 전력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누가 나설지 저도 궁금해집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뚜렷하게 내가 선행이요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더지존의 그 왕년의 순발력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만큼 좋은 게이트 조건까지 받지 않았나 싶은데 3번 더지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언젠가 한 번은 포텐을 터트려줄 말로 보이긴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다시금 변화의 징후를 나타내긴 했는데 항상 최근 경주를 보면은 왜 이렇게 타이밍이 늦을까, 전개를 후미에서 풀어낼까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하긴 했어요. 이번 경주가 이제 선행은 보기에 7번 뉴페러다임이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선두 선입권도 상당히 두텁고 탄탄해 보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그 초반 전개에서의 처짐 그리고 타이밍이 늦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에 이번에도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좀 차후에 좀 선두권이 약한 구도에서 요 3번 더지존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뭐 장산 플라이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래를 좀 안 바꿔야 되는 게 좀 유리한 마필이라서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편성 정도면 여기서 유리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해요.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생각이 좀 이견이 있어서 전 두 마리 마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 마리 말고 두 마리 마필들이 모두 한 마리는 인기마로 부각이 될 건데 언급이 없으셨고 한 마리는 이편성이라면 해볼 만한 조건이라서 7번만 뉴패러다임과 4번만 큐피드 데이트입니다. 7번 뉴패러다임은 최근의 모습은 분명히 세요. 3명 스톰이 선행 가고 뉴패러다임 바깥쪽에서 그 페이스를 따라가서 버틴 것도 용하지만 예전에 이게 발주가 그렇게 빠르던 마필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좋아지고 있는 장점 속에 직전에 뭐 OK탑이 낙마를 했다 할지라도 빠른 선행 이후 신발시절 낙승입니다. MC께서도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뉴패러다임이 선행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필이 선행 가게 되면은 이번 편성 승급전에도 무시 못할 거란 생각은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보고 4번 큐피드 데이트가 오랜만에 거리를 줄여 나옵니다. 근데 큐피드 데이트의 장점 자체는 최근에 뭐 중장거리에서 무빙성 플레이도 펼쳤지만 원래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선행 선입이 다 됐던 마필이에요. 거리 줄인 1300m라면은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 최적 선입이 한 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시 못할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7번 뉴패러다임과 4번 큐피드 데이트 왜 발음이 안 되죠? 큐피드 데이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7번 뉴패러다임이 이 편성에서 얼마만큼 편하게 선두 장악에 나서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안쪽에 1번 반지함성도 은근히 빠르잖아요. 최근에 싸웠던 상대가 좀 약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직전에 OK탑의 낙마로 어찌 보면 아주 편하게 선두 장악에 나서 우승한 전력이고 이번에 승급전에서는 한 번쯤 적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4번 큐피드 데이트는 그렇죠. 4월 7일 날 뒤치선 무빙 선행 강탈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 백동일원의 설명대로 은근히 선두력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초반 전개를 적극적으로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입장 성패가 가려지겠는데 글쎄요. 요 4번 큐피드 데이트도 결국 뭐 혼전적 한 발이 가능한 마필이고 오히려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참고 힘 한 배 잘하고 막판에 한 발 쓰는 전략이라면은 충분히 4번 큐피드 데이트가 요 편성에서는 복병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4번 큐피드 데이트는 복병 가치가 있는 말로 좀 열어놓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편성도 잘 만났고요. 전개도 유리하게 펼쳐낼 9번 장선 플라이를 중심으로 후착 도전마들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서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동거리 1700m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고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한두의 마필이 특히나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도전권들의 서열은 어떻게 나뉘어질지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정리드릴 구도네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활약하고 있는 마필 여전히 편성을 잘 만났고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면 여기서도 인정하고 가야죠. 자, 그 마필 필두로 후순위 최선 압축 약속드릴 구도입니다. 오늘 경주 핵심 마필 바로 상승세. 데뷔 이후 6번의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3번 독도야입니다. 데뷔 전만 5위 했어요. 데뷔 전 딱 5위 했고요. 나머지 경주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반복을 하면서 준우승이 좀 많긴 했지만 주폭도 좋았고요. 스피드감도 좋았고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놀랐던 게 저는 이제 2월 달의 경주에서 대천이오로란 마필이 맘먹고 선행 불량주로 도망갔던 그 레이스를 따라가서 버틴 것과 직전의 경주였어요. 직전의 경주 자체가 상당히 이 마필이 전개가 꼬인 상황이었거든요. 발주가 조치를 못했고 기존에 행했던 그 선입권의 전개가 아니라 약간 쳐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전개를 펼치고도 직선에서 주폭으로 다시 이겨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 마필은 기본 이제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마필의 기본 근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 줬다고 봅니다. 1700 거리지만 뭐 부중은 56에 올랐어 할지라도 이미 56.5도 극복하고 우승했던 전력이고 거리 부담도 없잖아요. 상대에 대한 부담도 없는 이번 경주까지는 3번 독도야. 최근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박태종 기수의 신호탄을 알려준 독도야. 이번 경주도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는 1번 리빙스턴, 7번 대천 에이스, 6번 하늘나래 3도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리빙스턴 상당히 재밌죠. 6월 달의 경주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 마필 선행 갈 수 있다.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이 마필이 어떻게 선행을 가냐고 저한테 따지고 하셨던 분이 계셨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당일이었던가요? 근데 선행 가자마자 그분이 사라지시더라고요. 이 마필은 과거에 선행력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제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이스 압박이 심하다고. 근데 이번에 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전의 경주에서 생각보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는 만큼 1번은 리빙스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7번은 대천 에이스가 직전 정말 최적의 전개는 맞아요. 오랜만에 코스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을 거뒀지만 생각보다 유연성 있는 걸음을 보였다는 거, 이번에 훈련 모습도 주폭을 크게 성큼성큼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았다는 모습은 성장 가능성 다시 한번 열어두고요. 6번만 하늘나래가 직전 오랜만에 다시 한번 1700에 도전을 했었는데 승급전 치고는 잘 따라갔습니다. 선입 가능성 열어두면서 결국 3번 독도야 이번 경주 핵심 말씀드리면서 당일 상태 체크 이후 이 역시 이 안에서 확실한 정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독도야에 대한 믿음,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뭐 분명히 이겨주리라고 믿겠습니다. 독도야라는 말은 이제 모계 형제마가 독도지기가 있죠. 독도지기만큼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도지기도 1등급에서 선전하고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이제 다른 말들인데 1번 리빙스턴 동의합니다. 아유, 감히 어떤 분이 우리 백동일위원이 그린 전개에 따질 건 아니죠. 따지지 말아주세요. 웬만한 공부로다가 나올 수 있는 전개의 양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저희들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한번 여쭤봐야죠. 같은 선행이라고 한다면, 같은 선행 선상에 있다면 9번 룰주이천도 무시하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뭐 라운스텔라야 승급전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9번 룰주이천은 계속해서 선행을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엔 안토니오입니다. 좀 더 빠릿해지지 않을까요? 9번 룰주이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룰주이천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룰주이천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3월달이었나 5월달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훈련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상태는 좀 좋아진 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지긴 했네.
근데 게이트가 9번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근데 하만식 기술을 1번 리빙스턴에 다시 태웠다는 거 하나 그 이유 자체는 분명하잖아요. 죽어도 선행 가봐라. 다 선행 가서 죽자인데 룰주 2000이 덤비면 싸우겠죠. 둘이 싸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룰주 2000이 아직까지 베스트 컨디션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는 판단이라서 1번 리빙스턴을 저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둘이 동반으로 몰락할 가능성은 있어도 룰주 2000은 리빙스턴을 이기고 버티는 거는 제 그림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아무래도 코스 2점에 1번 리빙스턴이 수월하게 선행받아 1승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개가 겹치는 외곽의 9번 룰주 2000은 다소 이번 경주 편성에서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연전 연투의 상승세 이미 동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낸 3번 독도야는 당연히 이 편성에서도 연투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여타임 마필들도 6번 하늘나래, 7번 대천 에이스도 직전에 전개 잘 풀려 입상했는데 그 부분도 자력 입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거리 늘린 한도의 마필이 있죠. 8번 로얄 프린스 최근에 계속 단거리 무대에서 타이밍 늦어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직전에 독도와 한 1마신 차밖에 안 났잖아요. 종반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선행을 나설 수도 없겠습니다만 앞선 공략은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직선 한 발 싸움에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복병 가치가 높은 말 이 8번 로얄 프린스로 예측이 되는데 백동일 의원요 8번 로얄 프린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주폭을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랐던 부분은 로얄 프린스란 마필 자체가 단거리 1300m에서도 좀 쉽게 운영해서 그 추진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자체가 1700이 처음이에요. 그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히더라고요. 1700을 첫 도전하는 로얄 프린스가 앞선에서 전기를 풀어가는 마필을 무너지길 기다렸다 한 발, 그거는 이제 지금 자력 입상이 아니라 무너졌다 입상을 기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얄 프린스가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이까지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한 번쯤의 경험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0일 경주는요. 최근에 단거리든 중장거리든 연전 연투에 기세 좋은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3번 독도야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상태감 이상 없고 역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이번에 입상할 수 있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1월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0일 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1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흐름 예측되고요. 선두 선입권 두터운 흐름의 13경주 1200m 레이스입니다. 눈에 띄는 말은 당연히 9번 데디 글로리입니다. 자, 이 말이 최근에 역시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월 달에 입상 실패 시 3사코너 외측 기대 막벽을 보였는데 이후에 결연한 큰 고리자갈 승인장구 착용 이후 주행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 속에 4월 달에는 TCK 트로피 특별경주, 안말 특별경주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직전에 일반 편성에서는 월등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했어요. 자, 레이스 흐름을 상당히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는 전력이고요. 이번 안쪽에 3번 매치킨이라는 빠른 말이 존재하는 가운데 게이트 외곽 배정받았습니다만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고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도 가능하기에 9번 데디글로리가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중심마로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9번 데디글로리를 중시권에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선행 나설 3번 매치킨 여기에 중장거리에서도 가능성 보이고 있는 8번 만보킨, 7번 스타파워까지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일단 3번 매치킨은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 강공 작전이 연이어 주요하며 연승을 가도를 달리다가 직전 경주 TCK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는 지나친 경합 선두 레이스로 그야말로 자멸하고 말았죠. 골막 위험 등으로 공배 이후 출전 당일 상태감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자, 크게 상태감에 하자가 없더라면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선행이죠. 1승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3번 매치킨이 되겠고요. 8번 만보칸이 이미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단 말이고
직전 경주는 1700m 거리. 당시 선두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로도 3착을 했는데 뒷지선 중반부에 선질격의 갑작스러운 무빙 선행 강탈로 살짝 주춤거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번에 거리 내린 1200m에서 8번 만복칸의 선이 끈끈한 전력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7번 스타파워도 과거 이제 구전염 등으로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최근에 장거리 무대에서 다소 아쉬운 전력, 좀 짧은 감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단거리 1200m 출전합니다. 이 7번 스타파워의 역습까지 기대해 봅니다. 네, 서울 13경주는요. 자, 빠른 흐름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9번 데디 글로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MC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9번 데디 글로리 인정합니다. 데디 글로리란 마필이 2세 때부터 활약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마필이 가장 큰 단점이 모래를 못 맞았어요. 모래 맞으면 외측으로 삐지는 그 단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인데 놀라웠던 게 이제 4월 달에 TCK 일본 트로피부터 안쪽에 들어가서 모래를 맞더라고요. 어느 정도 뭐 심하게 맞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응을 체킹해 주더니 그래도 직전에 모래 맞지 말아야지 하면서 선행 가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래 맞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완성도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좀 느꼈던 모습이지만 너무나도 매력이 있죠. 안쪽에 선행 누가 가도 상관없습니다. 한 2선, 3선 바깥쪽 자리만 잡아도 이 편성에서는 저는 아직 데디글로의 한계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3번 매치키는 직전의 경주는 뭐 자멸이죠. 뭐 박차오름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던 선행 가려고 박차오름이 튀어나왔고 덤벼봐 한번 붙어보자 두 마필이 코너까지 치고받고 싸우다가 꼴등하고 그 다음 순위 하는 박차오름까지 뭐 주기 자체는 의도적으로 길게 가져간 거기 때문에 웬만한 마필이 덤비지 않는 이상은 매치킨의 선행은 좀 인정해보고 싶고요. 8번 만복칸의 선임력까지. 근데 저는 이제 3들은 동일하게 인정하는데 올려붙일 수 있는 1번 스카이돌풍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레이스에 조금 밀려서 아쉽긴 했지만 추입 탄력은 계속 살려나가고 있거든요. 스카이돌풍이 이렇게까지 처지는 추입형의 마필은 분명히 아닌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가 만약에 이제 매치킨하고 무사하고 강촌의 별이라던가 이 마필이 치고받고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면 그 2점 챙길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번 스카이 돌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가다 역습 가능한 1번 스카이 돌풍의 한 발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연 스카이 돌풍이 취임마였나 싶을 정도로 직전에는 이제 선두권이 몰락으로 살짝 이제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을 선보였던 말이죠. 3차. 과거에는 1700m를 선두권에서 레이스 주도하며 입상한 전력도 있었고 그래서 직전 경주가 약간 좀 어부지리성이 아닌가 싶어요. 선두권이 그야말로 몰락한 경주에서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분명 참고 한번 마지막에 몰아붙이며 탄력을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경주 편성은 선두권이 상당히 탄탄하고 강해 보여요. 막판에 역습을 가하기에는 타이밍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1번 스카이 돌풍은 차후에 좀 앞선 약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두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약간의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적으로 9번 데디글로리는 저는 백동리 위원의 해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래를 잘 맞는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해서 후순위를 좀 내려놨어요. 대신에 8번 만복칸 선입과 추입이 모두 다 되는 전력입니다. 무엇보다 물론 이 편성에서 추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매력 있는 포인트는 선행마의 바로 뒷자리에서 저격을 해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 거리를 재가면서 갈 수 있다는 그 전개 이점이 가장 매력적인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번 스카이 돌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동리 위원님께 이것도 이제 한 표를 던져보겠는데요. 사실 직전 경주가 선행마가 몰락했다라고 하기에는 선행을 나서면 더 잘 뛸 수 있는 5번 레드블레이드 당시 우승마도 입상을 차지했던 님의 향기도 모두 추입을 했습니다. 즉 작전이 주요했던 것이지 몰락으로 인한 어부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데다가 스카이 돌풍이라는 말은 원래 모래를 맞으면 안으로 기대는 버릇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던 전력입니다. 그런 말이 전개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부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서의 변화를 좀 지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선행 말들이 문제예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번 매치킨의 선행이냐, 9번 데디글로리냐, 아니면 6번 강촌의 별이냐. 근성 있게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아예 외곽으로 밀려있는 데디글로리가 전개상으로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데디글로리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6번 강촌의 별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직전 경주에 크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보다 빠른 앞말이 있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박차오름이랑 경합을 하다가 무너진 매치킨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양을 다녀오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6번 강춘의 별은 스스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선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6번 강춘의 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 이제 선행을 편하게 나서는 조건에서 단거리에서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어느 순간 약간 경합을 하거나 선두 장악에 편하게 나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6번 강춘의 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선행마로서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편성에서 선행을 수월하게 받아내는 조건에서 그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물론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에 선행 앞선 장악에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오히려 그렇게 전개한 것이 순위 상승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6번 강춘의 별은 아직까지는 선행을 편하게 나서는 조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말로 보이고 있고 이 편성에서 3번 매치퀸이 그래도 보여준 순발력에서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만약에 3번 매치퀸을 넘어서는 이 6번 강춘의 별의 선행이라면 몰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다소 하위 순위로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13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다시금 극대화할 9번 데디 글로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상위 등급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현등급 무대에서 연투에 좋은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장거리 검증마도 있고요. 한동안 부진했지만 이번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가져볼 말, 강급 이후에 가능성을 충분히 현실로 나타낼 말 한두도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하는 레이스예요. 자, 14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2등급 1800m 14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편성은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은 없다입니다. 엄청난 혼전구도예요. 그래도 이 말은 믿고 싶습니다. 11번 청담대로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급전이죠. 1등급에서도 순위권 경쟁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11번 청담대로. 죄송합니다. 1등급에서 순위권 경쟁력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이유는 흐름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1등급 말들이 선행 말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그거를 쉽게 간격을 좁혀내지 못하면서 매번 4등, 5등입니다. 이 말이 완벽한 꼴찌로 완벽한 졸전으로 순위가 밀린 적은 마지막 2번의 경주뿐입니다. 2등급에서 57.5라는 부담 정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부분은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추입이 가능한, 선입과 추입이 모두 가능한 전력인데다가 이번 편성의 선행마 오히려 경합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1번 청담대로의 추입 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선다면 아마 이 말이 나서겠죠. 8번 메갈리오스. 그리고 4번 역전의 우승 같은 경우에도 전개가 상당히 다양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선행 시도는 가능한 전력이기는 해요. 8번 메갈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이제 이강석 기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너무 훈련을 하면서 너무 타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굉장히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메갈리오스는 기본적으로 근성이 상당히 좋은 선행 말하기보다는 선두권 가세형 전력이에요. 아마 레이스 주도를 누가 하던 간에 8번 메갈리오스가 결국 직선을 넘어서는 그 결승선 4코너로 돌아서 결승 직선줄에 들어서서는 앞선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번 역전의 우승 멀로기스로의 안장 교체가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줄어든 거리에서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겼었고 직전 경주에는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그대로 무의미한 그 중위권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무너져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조금 더 매력 있게 탄력적으로 경주 운영을 할 힘한 배가 중요한 만큼 안장 교체는 호재, 2번 슈퍼플로이드는 추입 탄력은 이번 편성에서는 청담대로 만만치 않게 함께 올라올 수 있는 대안으로 2번 슈퍼플로이드의 추입까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명칭부여 경주죠. 서울경제신문배 11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청담대로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12주 만에 나와서 그 고민했는데 김재영 의원께서 너무 이제 강조를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근데 일단은 메갈리어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메갈리어스는 뭐 이강수 기수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타고 싶었던 마필이기도 했고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또 1호 경마에서 이강수 기수는 이거 한 마리 타요. 단일 기승이에요. 하면서 이 마필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김재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필은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 그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자, 1번 크레이지 위키라는 마필이 거리가 늘었지만 오히려 저는 힘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 코스 이점에 50일 부중을 달고 탄다면 이 편성에서는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2번 슈퍼플루이드는 정말 기대치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잠재력을 뽑을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서 선행은 이 마필, 7번마 커버걸 저스티스. 저는 이 마필의 선행을 확신합니다. 김재영 의원님도 아시죠? 선배 우대, 경로 우대. 요즘 박태종 기수가 앞선에 있으면 일단은 선행 보내드립니다. 우리 선배님 선행 가시는데 누가 감히 방해합니까? 더군다나 커버걸 저스티스란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이죠. 메갈리오스의 이강수 기수 잘 알고 있을 거고 뭐 기대치만큼은 좀 아쉽긴 해요. 40조에서는 실버 울프의 딜을 잇는 앞말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 정도로 40조의 애착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부진은 뭐 뚝선배에서의 아쉬움, 4월달에 뭐 경주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뭐 이번 경주에서 선행은 분명히 확실히 나갈 수 있고 뭐 8번 메갈리오스만 무리하게 견제만 안 해준다라면 직선 코너까지도 무리 없이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거든요. 7번 커버걸 저스티스, 박태종 기수의 선행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예리한 지적입니다.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그 7번 커버걸 저스티스가 선행을 나갔을 때 성적이 가장 좋았었고 그 걸음이 가장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 강공은 필연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백동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앞서서도 선행마에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애써서 이렇게 이 순위를 넘겼는데요. 선행을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상의 흐름에서는. 커버걸 저스티스라는 말도 분명히 선행을 나갔을 때 걸은 매력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압박을 견뎌내는 근성 보강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직은 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뚝선배라는 그 큰 대회의 경주 경험은 분명히 약이 됐을 것이고 그 전 경주에서 일반 경주에서 선행 시도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 파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 경주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나설 수 초반에 1, 2코너로 편안하게 나선다고 한들 건너편 직선줄에서 이 말에 힘한 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말들이 있다면 이건 부정경험입니다. 정말 선배 우대? 그거 부정경험하죠. 그렇게 말 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말이 자신의 능력치를 최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선의 흐름이 느리다. 줄서기로 앞에서 선배가 누르고 있다. 그대로 따라가면 그건 줄서기 경마 부정이죠.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힘한 배를 하기 전에 건너편 직선줄에서 넘어서는 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커버걸 저스티스가 그 부분을 견뎌낼 수 있다면 추천드릴 의향이 있지만 10주 만에 출전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선행은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1800m를 1순할 기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 피력해 주셨습니다. 7번 커버걸 저스티스에 대한 평가였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강급된 요 12번, 11번 청담대로가 약해진 편성구도 속에 충분히 제 능력 발휘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한동안 1등급 무대에서도 계속해서 순위 경쟁력은 보였던 말이잖아요. 높아진 부담 정량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한결 약해진 편성호기에 요 11번 이 청담대로의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8번 메갈리오스도 직전에 분명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이번에 재차 이어갈 듯합니다. 여기 안쪽에 1번 크레이지 위키가 있습니다. 비단 이제 단지 이 1800에서 첫 도전이라는 부분이 좀 부담은 되고 약간 껄끄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쟁력과 단거리에서 경쟁력과 뭐 직전에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 보여요. 뭐 게이트 난쪽이고 7번 커버걸 저스티스가 앞에 나가면은 바로 인코스 2선에서 최적의 힘한배 전개도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1번 크레이지 위키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추천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은 여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선행 실패에 대한 불안 요소 때문입니다. 거리는 아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크레이지 위키도 상당히 근성이 좋은 유형이라서. 그리고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추입이 되는 크레이지 위키를 우리들이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많은 예상가들이 추천을 했을 것이고 저도 추천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젠 추입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지없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의 작정하고 가는 추입 작전이 주요했던 직직전 경주하고는 달리 직전 경주는 애매했죠. 자, 그럼 화기하고 해우하고 선행을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애매한 전개. 확실하게 힘한배를 한 발을 쓰든가 아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선행 전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에서 이 말이 확실하게 선행을 갈 수 있지는 않고요. 솔직히 백동위원의 커버걸 저스티스가 분명히 건너편 직선주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선행은 나갈 거거든요. 선행 안 되고요. 추입으로 올라오려면 청담대로 이기고 올라와야 합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1번 크레이지 위키의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14경주는요.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1등급 강급 이후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만난 11번 청담대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언급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1등급 단거리 레이스네요. 직전에 동반 입상했던 단거리 1등급 경쟁력이 높은 마필들 눈에 띄는 구도고 레이스 흐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과거 잘 뛰었던 1등급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던 말들 중에서 이번에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마필들 한마디로 돌아온 장고에게도 관심이 가는 구도입니다. 이 빠른 페이스의 1200거리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발이 될지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15경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상 12마리 나오고 있는데 편성 자체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경주가 1등급인데 직전에 잘 떴던 마필들 자체가 기존에 이제 레이팅이 높은 마필이 나와 출전하다 버리다 보니까 부담 중량까지 내려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마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6번마 글로벌 캡틴이죠. 뭐 잠재력 자체는 계속 보여준 만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아쉽게도 늘어난 거리에서의 아직 그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 단점은 있지만 1200거리까지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결국 주눅도 들지 않고요. 마필 자체가 워낙 잘 떼주고 있습니다. 뭐 SBS 스포츠 스프린터 경주에서도 발주 당시 우승을 했던 가온 챔프가 안으로 들어와 이마필의 주행을 좀 방해했던 그 여파 속에서도 무리 없이 선입권을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경쟁력 놀라웠고요. 직전의 경주에서는 저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선행 안 가도 되거든요. 솔직히. 회원골 보내놓고 룰랄라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한 발을 발휘해도 되는데 기승했던 유수환 기수 귀찮았나 봐요. 에이 몰라 선행 가자. 선행 가니까 더 뛰어요. 역시 그 능력 자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52예요. 역시 직전과 동일하게. 상태 정말 좋습니다. 누가 선행 가든 선행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여전히 여유가 주는 글로벌 캡틴은 경주의 핵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권에서는 3번마 다이아삭스, 4번마 장산파워, 그리고 7번마 라운매직 관심 갖고 있습니다. 3번마 다이아삭스 같은 경우는 원래 14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특이했던 게 그게 뭐 14조의 큰 꼭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14조에서 계속 우승 못하고 2착만 합니다. 2착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 답답해서 49조로 옮겼더니 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활약하고 추입뿐만 아니라 탄력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골막과 답창과 뭐 농증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공백진 1800m 적응하더니 직전 56 달고 그 부중이 좀 무거워서 고민을 했었는데 56 달고도 여유 있게 그 빠른 페이스를 글로벌 캡틴가 입상을 했다는 건 의미가 크죠. 직전보다 낮아진 부담 중량 그리고 문세영 기사의 재기승 여전히 기대치가 앞서 있고요. 4번마 장산파고 예전만큼 빠릿한 스피드가 좀 아쉽긴 합니다. 직전 1400에서는 오히려 전기가 좀 밀려버렸지만 1200거리에서만큼은 어떤 전기도 가능한 전력인 만큼 거리적 강점 가져갈 수 있는 장산파워 말씀드리겠고요. 7번마 라운매직 박태정 기수 선배 우대 또 선행이죠.
앞서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배 우대입니다. 정말 라운매직은 사실상 글로벌 캡틴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정말 빠른 선행마필이거든요. 1등급 자체에서는. 뭐 4월달의 경주에서도 결국에 선행권과 싸우면서 이겨내고 버텨냈고 직전은 선행 성공을 했지만 57의 부담 준량이 좀 마음에 좀 무거웠었어요. 근데 이번에 51의 부담 준량에 6번마 글로벌 캡틴이 괴롭혀주지만 않으면 정말 편하게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버리면 버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염려해 주셔야 됩니다. 주로의 여건이나 마필 상태에 따라서 선행을 편하게 나섰을 때 라운매직은 무섭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길 말씀드리면서 6번마 글로벌 캡틴 인정하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설명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배 우대가 자꾸 기억에 남네요. 자, 우선 6번 글로벌 캡틴 3호 다이어삭스 직전에 1,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이 올라가지 않았죠. 레이팅 범위가 상당히 넓은 레이팅 오픈 경주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40 이하면 레이팅 오픈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이점이 생겼고 그 바람에 이제 생각보다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말이 출전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말이 5번 최강자하고 11번 천지가가 되겠죠. 6번 글로벌 캡틴과 3번 다이아삭스가 직전과 같은 똑같은 전개를 한다고 해도 동반 입상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엔 글로벌 캡틴이 쫓아가고 다이아삭스가 뭐 선행을 가고 아니면 뭐 그 사이 다른 말들이 낀다고 하더라도 이 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1등급 경쟁력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4번 장상 파워까지도 직전 경주엔 좀 방해가 있었죠. 그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충분히 1200m에서는 검증이 아니라 서력전을 펼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요. 저는 9번 젠터너리는 1등급 1200m에서는 언제든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걸 질문드리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응원하는 말로 우리들이 지금 다 그래요. 각자 응원하는 말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고민도 같이 해보고 싶고 승급전에 12번 스프링백 어떡하죠? 얘가 선행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12번 스프링백의 그 선행 경쟁력은 1등급에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배 우대 7번 라운매직을 못 넘어갑니다. 라운매직의 스피드는 분명히 선행을 가야 뛰는 마필이잖아요. 라운매직은. 스프링백은 따라가도 어느 정도 경쟁력 보여주지만 박혜종 기수의 라운매직은 선배 우대 무조건 선행 갈 거고요. 더군다나 바깥쪽에 있는 스프링백 자체는 선행 못 갔을 때 외측으로 기대죠. 기대는 악백이 너무 심해요. 분명히 무리하게 선행 갔을 때 타마필을 넘어서면서 최외곽에서 예전에 스프링백의 잠재력은 정말 높게 평가가 됐지만 최근의 모습은 한계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1등급 2구도 라운매직이 이제 농담스럽게 제가 선배 우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마필이에요. 넘어서기 힘들고 넘어서지 못했을 때 기대는 스프링백을 여기서 한 번쯤에 검증의 무대를 봐야지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선행말을 7번 라운매직으로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직전에 57kg의 과도한 부담 중량에 선행을 나섰습니다. 무너졌죠. 하지만 이번에 51회 부중이라면 7번 라운매직도 선행 강공 작전 주요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직전에 보여준 능력으로 액면상의 두 마필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6번 글로벌 캡틴, 안쪽에 3번 다이아삭스. 3번 다이아삭스는 과거 장거리까지 충분히 1등급 증이 된 그런 전력이고 직전에 글로벌 캡틴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이겨냈죠. 추입으로 입상을 할 정도로. 자, 6번 글로벌 캡틴은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단거리에서는 경쟁력 발휘가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외연을 넓혀서 그래도 1등급 무대에서 강자 바늘에 올랐던 이두의 마필, 한마디로 돌아온 장구가 되겠는데 5번 최강자 그리고 11번 천지가가 있습니다. 11번 천지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지막 경주가 3월 17일에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였잖아요. 강한 상대고도 빠른 흐름에 타이밍 늦어 당시 착승권 6착에 머물렀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합니다. 요배통, 광골리 등등. 지난 7월 19일 날 주행 심사시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요. 11번 이 천지가 같은 경우는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되건 간에 항상 제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막판에 딱 한 발 쓰는 전략으로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명성이 자자하잖아요. 여기서 레이팅 가장 높아요. 57.5. 11번 천지가가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약간 당일 덜 주목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내재 능력상으로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백동일 위원요. 11번 천지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씀해 주신 5번 최강자는 아직은 상태가 좀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한 번쯤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7번 천지가 같은 경우는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 레이팅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57.5의 부중을 받게 됐는데 이제 관걸류 질병이 있어서 훈련을 좀 꼼꼼히 체크했거든요. 재검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재검 그 모습 자체는.
근데 이제 부중과 그 병력의 여파가 있을까 봐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포를 뛰었을 때는 상태가 안 나빠 보였는데 이제 굽어 뛸 때는 조금씩 좀 무겁다는 느낌이 계속 있어서 좀 당일 상태와 마무리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천지가는 이 편성에서 무거워도 능력이 분명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일 천지가의 상태는 꼼꼼히 체킹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15경주 1등급 단거리 1200m 레이스는요. 직전에 바로 승급전 1등급 우승을 차지했고 레이스 흐름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6번 글로벌 캡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 서울 12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2700m, 혼합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일요일 상당히 혼전 구도 경주 중에 한 레이스가 12경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로 준비했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불안한 인기마다 득식을 거리고요. 또한 이번 경주가 절호의 타이밍이 도래해 적정거리 출전으로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말들도 있죠. 액면으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겨져 있는 복병 전력을 꺼내서 소개해드리는 12경주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백동일 위원 혼전이죠.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 아무래도 가치가 높은 복병 전력 관심이 가는데 일단 그 인기도의 흐름하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편성에서 복병 가치 높은 말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네. 인기도는 분명하죠. 1번 대군의 창, 8번 톱브레인, 2강 구도로 몰려갈 겁니다. 대군의 창의 스피드, 그리고 톱브레인 성장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2번 플로리다 파워, 3번 두선왕자, 4번 킹메신저, 외곽 11번 블루마스터까지가 우선 관심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 아래 이 2대 마필을 깨질 수 있는 마필들로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2번 플로리다 파워 말씀드려 봅니다. 데뷔 전에서는 페이스에서 좀 따라가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실전 이전제 1200m에서 선행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마필이. 강하총각과 그 빨았던 페이스에서 4마시아 낙승을 거두더니 장비력을 충분히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직전의 경주에서는 55의 부중이 좀 무거웠을까요? 레이스 흐름에서 초반에 약간 충돌을 받고 나오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는데 파괴력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늘린 부분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페이스 안배를 나가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더군다나 3짝 승급으로 도전하다 보니까 51의 가벼운 중량 조건이라면 최적 전개 가능한 플로리다 파워 이번 경주에서 이 2두의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는 복병의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8번 톱브레인의 1번 대군의 창 인기마 구도를 깰 수 있는 전력으로 4km 감량 혜택 코스 2점에 2번 플로리다 파워를 백동일 의원은 복병 가치 높은 말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최근에 상승세 승급전 나서는 한두 마필 관심권에 두고 계시는데 역시 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 의원의 인기도 예상을 듣고 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7번 대군의 길을 추천해 드릴 거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말이 인기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전 경주에는 안토니오 기수에서 임기영 기수로 당일 기수 교체가 있었던 상황이고 무빙 안 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초반에 서두르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데요. 3번 두손왕자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전력인 건 맞습니다.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자, 두손왕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0조 전체적으로 특징이 그래요. 승급전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말 컨디션이 살아났다,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아껴 써야지 하는 마인드도 안 갖고 계시죠. 모든 말은 자신이 뛰고 싶어 할 때가 컨디션이 최상이고 그 컨디션일 때 뛰게 해줘야 한다. 즉 모든 컨디션 최상일 때는 강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승급전에 과연 경쟁력이 밀리느냐를 따져보면 되겠는데요. 이번 편성에서는 분명히 선행 강공 작전까지 주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8번 톱브레인의 거리 경험 없는 부분과
1번 대구니창 역시 거리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거리 경험에서의 거리 경쟁력을 확보한 3번 두손왕자의 선행 강공이 why not 이냐고 되묻고 싶은 복병같이 높은 말 3번 두손왕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급전이라서 약간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됐을 때 오히려 역으로 더 노림수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 1700m 거리의 거리 경험과 그리고 선두 장악 능력도 충분히 보유한 이 3번 두손왕자 마방의 승부 의지까지 또한 패턴까지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3번 두손왕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당일 인기도의 흐름 1번 대군의 창, 8번 톱브레인의 7번 대군의 길, 5번 하와이 보스까지 가세하는 구도로 보이고 있고요. 절대 강자는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경주 거리 경험에 의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11번 이 블루마스터 2700에 뛰어본 전력이 있죠. 마체가 얇아요. 앞말이죠. 하지만 강단, 근성이 좋고 이렇게 마체가 얇은 앞말들은 경합을 피해 전개를 펼쳐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외곽 전개도 하고 초반 자리 못 잡고 타이밍 늦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게이트 외곽이 수성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초반에 힘써서 경합해서 레이스를 무리하게 풀어나간다면 무너지기 때문에 올해 11번 블루마스터 같은 경우는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선두 레이스 흐름을 차분하게 예의주시하다가 막판에 딱 한 발 쓸 수 있는 전략인데 역시 경합을 피해 위치 선정과 전개가 중요한 마필인 만큼 그러한 전개를 펼쳐준다라면은 11번 블루마스터도 충분히 12경주에서 입상한 자리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저는 11번 블루마스터를 강조해드립니다. 네, 복병화 심층 분석 코너 서울 12경주는요. 김지영 의원의 3번 두손왕자, 백동일 의원의 2번 플로리다 파워, 민병철의 11번 블루마스터. 자, 3도의 마피를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서울 경마 결승전 모든 해설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경마가 상당히 항상 어렵게 다가옵니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잘 찾아내신다면 이 흐름 어려운 경마에서도 충분히 승자가 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교차적인 휴장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서울, 제주, 부산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